돈 많이 벌 수 있는 여성은 배우자도 돈을 잘 벌어서 노동시장 복귀를 하지 않게 되어서 임금 편차를 높일 수 있는 대상이 잡히지 않게 되고, 노동시장으로 복귀한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으로 잡히면서 임금 격차를 더 크게 보여줄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이것도 내 주장이다. 주변에 경험적으로 그런 것 같다라는 걸 느끼는 분도 많을 거야, 아마. 그럼 경력단절 이전에는 우리나라 군 복무랑 호봉이 연관이 있고, 경력단절 이후에는 남녀의 위험 깊이 차이, 결혼시장 선택 따른 부의 효과 뭐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렇지.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좀 피곤해 보이시네요. 새벽에 어디 갔다 왔어요. 강의. 강의. 네, 오늘은 화요일에 이어서 2탄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여러 조건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성별 임금 격차와 차별이 존재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지난주에는 뭐 설명 가능한 요인에 대해 논의를 했었는데 네. 대표님께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임금 격차를 초래한 원인 중에 어떤 부분이 특히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이제 눈에 보이는 거, 객관적인 거, 이런 것들은 여성의 경력 단절이 가장 큰 원인인 거고, 그게 아니라는 가설을 가지고 이제 접근을 하고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 우선은 연령대로 볼 때 고려해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 경력 단절이 일어나고 나서는 대부분의 연구학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 근데 경력 단절 이전에도 임금 차이가 있다는 것들은 좀 고민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봤을 때 대략 한 25세, 32세 정도? 이때쯤에 적용이 될 것 같은데, 이게 내가 처음에 생각해봐야 될 건 군 호봉을 좀 생각해야 된다. 왜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모든 남성이 병력 의무를 지고 있어. 그래서 이게 연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던 거고, 이게 모든 남성의 병력 의무를 부과한다라는 것과 이게 남성의 병력의 의무를 부과한다는 좀 다른 느낌이 있거든. 그러니까 남성의 병력 의무를 부과하는 국가들은 많이 있어. 여성의 병력 의무를 부과하는 국가들도 있고. 근데 모든 남성은 우리나라만 있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나라 남성이라면 거의 모든 남성이 군대를 다녀왔을 거고, 취업을 할 때 호봉이 계산이 되겠지? 그러면 임금격차 고려할 때 연령을 같은 조건으로 보면 임금격차 계산이 되나? 남자들은 호봉을 보통 2년을 먹었으니까 동일하게 남성 27세와 여성 27세의 임금격차를 계산을 하면 그게 맞냐라는 거지. 남성이 조금 더 호봉을 많이 먹었으니까 더 높을 거 아니야. 그래서 나는 그 32세 미만 여성들의 그 M자 곡선이 이제 경력 단절이 되는 그 시기 이전에는 이걸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근데 대체적으로는 이게 임금격차를 계산이 안 될 것 같지만 또 잘 되었어. 그건 왜 그런지 알아? 이게 왜냐면 여성의 사회 진출이 거의 평균적으로 남성보다 2년이 빠르거든. 그러니까 남성의 군대 호봉을 2년을 먹어버리고 여성의 사회 진출 2년이 같이 먹어버린 거야. 그래서 군대 호봉은 안 넣어도 된다라는 판단을 하게 됐어. 넣어보다 보니까. 근데 우리가 임금 방정식에 들어가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근속기간을 포함시키거든. 근데 우리가 근속기간이라고 하면은 군대 호봉 안 들어간 이 회사에 들어와서의 근속기간을 작성을 하지, 보통. 호봉을 작성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면 근속기간을 넣었을 때는 연령과 근속기간이 동일한 조건에서 이런 의미여야 되는데, 이때 임금격차의 값이 안 맞게 되어버리는 거지. 남자들은 숨어있는 호봉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임금격차가 더 크게 뛸 수 있다라는 주장을 내세워보는 거지. 데이터를 살짝 돌려봤는데, 그런 유사하게 조금 이제 깎이는 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근속기간에 남성의 호봉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게 결국 근속기간은 동일 조건이 아니라 같은 근속기간에도 남자가 사실 더 길었던 거지. 그러면은 실제로 계산을 하려면 그만큼의 근속기간을 뺀다든지 마이너스 뭐 1년, 2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임금격차를 계산을 했어야지. 그 연령대는. 이 차이를 반영하고 나면 경력 단절 이전에는 임금격차 일부가 제외될 거라고 보고 있어. 그럼 남자들은 경력기간이 2년 보태진 임금으로 임금격차가 계산이 되었을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치, 임금격차. 발음이 굉장히 어려워. 이건 연구가 된 거예요? 아니, 내 주장이야. 이게 통계로 데이터만 뽑았지 논문으로 발표하진 않았었어. 들어보니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패스하겠습니다. 네. 그럼 호봉 말고 다른 원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거는 심리학적인 문제일 것 같은데, 그거 아나? 남자는 차를 좋아한다라는 거? 들어본 것 같아요. 남자는 왜 차를 좋아할까? 그러게요. 남자는 왜 차를 좋아하죠? 그럼 왜 여자는 가방을 좋아할까? 이게 모든 남자가 차를 좋아하고 그런 건 아니고 모든 여자가 가방을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평균적으로 그런 특징들이 있다라는 것들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거잖아. 그럼 왜 좋아할까라는 질문에 우리가 대답을 할 수 있나? 애매한 것 같아요. 그치, 대답은 어려워. 근데 그런 것도 비슷하게 왜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평균적으로 운전을 잘하고 왜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조금 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이야기할까?
근데 이건 맞는 말이잖아. 그 경험적으로도 그렇고 남자들은 보통 생각이 없잖아. 여자들은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문제고 그런 게 있어. 왜 남자는 차를 좋아하나? 이제 모두 그렇다는 건 아니고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거거든. 두 번째 단서는 DNA와 관련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 이게 신경학적 차별 이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거의 뭐 유전학, 다윈의 진화론 같은 그런 데서 나오는 거기도 해. 여기 보면은 과학계에서 차별 이론의 새로운 요소로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만년 전에는 거의 구석기 시대였잖아. 구석기 시대였을 때는 수렵이나 채집 활동을 하고 있었단 말이지. 그러면서 수렵이나 채집 활동에 사냥거리가 없다, 채집할 게 없다. 그러면 이동을 하는 거잖아. 그러면 살았는데 어떤 때는 좋은 자리에 가가지고 적당한 곳에서 먹이가 떨어질 때까지 눌러 앉기도 했고 농사를 지으면서는 이동을 줄이기 시작을 했지. 그치? 자리를 잡게 되면 그 자리에 약간 터전을 두게 되고 사냥을 조금 더 멀리까지 가게 된단 말이야. 멀리 가게 돼야 되는 그 DNA가 남아가지고 멀리 가는 차를 좋아하는 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 좀 특이한 게 사냥은 이제 보통 남성들이 주로 나갔지. 왜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성들이 가정의 일 같은 걸 더 잘해왔기도 했고 꼼꼼하고 막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그때 당시는 출산이라는 게 연이어 오기 때문에 이 젖을 뗄 시간이 없을 정도로 이제 애가 있을 수도 있었어. 그래서 애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는 남성이 조금 더 건강하게 됐고 그 사냥터에 나가게 됐던 거지. 근데 그때 당시 한 부락에서 20명의 남성이 사냥을 하러 갔는데 한참 뒤에 돌아왔는데 10명밖에 없네? 그 남성들 10명은 어디로 갔을까? 사자나 뭐 표범이나 잡아먹혔겠지. 살아남은 사람들은 왜 살아남았을까? 아무래도 예민하거나 공간 지각이 높았던 사람, 잘 피하거나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 살아남았을 거야. 그래서 살아남아서 사냥을 성공한 남성들은 아무래도 우대를 받겠지. 성공해왔으니까. 그 부락을 먹여 살려야 되는 그걸 가지고 왔으니까. 그리고 더 많은 자손을 낳았겠지. 그때 살기 위해서는 개인적 능력과 남들보다 더 좋은 도구가 필요했는데 지금의 시대에서 남성들이 도구로 내세울 수 있는 게 집, 차, 이런 거였고 그때 남편이 사냥을 갔다가 돌아오지 못하고 죽었을 때 부인과 애들은 남의 집 남자 집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셨어. 그러다 보니까 자기 걸 챙겨야 되는 습관들 때문에 가방을 좋아했다라는 그런 일화들이 있어. 유전학적으로.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운전 잘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은 공간지각 능력이 조금 더 높았던 남성들이 그때부터 살아남은 자들의 DNA 학습된 영향인 것 같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환경에서 기민하게 살아남았던 자손들이 지금 이제 퍼지게 됐던 거지. 이게 반대로 여성의 경우에는 남편이 죽어 들어왔을 때의 어려운 환경들 때문에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선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 것들 챙기기 위한 가방 같은 것들을 좋아했다라는 그런 말인 거야. 대표님 이거 생각이 아니고 어디서 본 것 이야기 해주시는 거죠? 사실 봤어. 근데 기억이 안 나.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 책에서 본 것 같기도 하고 유튜브에서 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게 지금 임금격차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드디어 얘기에서 나온 거야. 이런 걸 봤을 때 남녀의 차이가 있다라는 건 명확하잖아. 그리고 신체적으로 차이가 있고 특성의 차이가 있는 건데 아까 이야기했던 건 그런 특성인 거잖아. 뭘 좋아하고 이런 것들은. 근데 이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건 뭘까? 호르몬. 이게 남성의 경우에는 테스토스테론 이야기하고 여성의 경우에는 에스트로겐 이야기를 하잖아. 근데 테스토스테론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경쟁심, 위험 감수, 자아 강화를 촉진한다고 알려져 있고 에스트로겐 같은 경우에는 감정적인 표현, 공감 능력, 협력적인 성향을 증진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하거든. 들어본 적은 없지만 그런 것 같지 않아? 그런 것 같아요. 그치. 그러니까 그 유튜브 보면 남자들이 빨리 죽는 이유 같은 거 유튜브에 막 돌잖아. 맞아요. 막 생각 없이 막 절벽 같은 데 뛰어내리고 차에 부딪히고 막 하잖아. 그게 어떻게 보면 생각 없이 하는 행동처럼 보이지만 위험 감수에 대한 부분이 높아서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예전에 수렵 활동할 때 죽을지도 모르지만 사냥을 나간 것, 뭐 지금 전쟁터에 남자들이 있는 것들, 이런 것들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근데 회사라는 것도 나름의 전쟁터거든. 그러면 남성들은 어려운 프로젝트라든지 아니면 그 퇴사 프로세스라고 하는 프로젝트들이 있어. 야, 이거 맡았다가는 야, 이거 완전 퇴사각인데? 왜냐면 성공이 보장되지 않고 좀 어려워 보이는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남자들은 군대 경험도 있고 DNA도 있고 까라면 까는 대로 잘 까는 스타일이긴 해. 그래서 그런 것들도 그냥 맞는다고. 근데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위험을 좀 회피하는 경향이 있어. 왜냐면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그런 성향이 지금까지 차곡차곡 쌓아왔던 부분도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야. 평균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지. 그래서 남성들 같은 경우는 이게 직장에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형태로 돌아온다라는 거야. 그래서 유리청장도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볼 수 있지. 근데 저는 이 말에 공감은 안 돼요. 위험을 감수하는 여성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저도 위험 감수형에 가깝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주장이라고. 내 주장. 나도 위험을 감수하고 싶진 않아. 나도 여성적 에스트로겐이 더 많은 것 같아. 요즘에 운동을 하는 이유가 뭐야? 내가 강해지려고? 아니야. 강한 남자 보려고 가는 거야. 대표님의 취향을?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있다는 거야. 이게 문화적으로도 남자들은 다쳐도 된다? 도전을 많이 해야 된다? 도전에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이야, 그래도 큰 도전했다 이러면서 막 격려를 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고, 그렇게 우리가 배워갖고 살아왔어. 어르신들이 우리한테 남자니까 까불지 말고 눈물 흘리지 말고 다시 도전해 막 이런 이야기 들으면서 살아왔다고. 근데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도전했다가 실패를 하잖아? 그러면 거봐, 여자다. 여자가 실패했잖아. 이러면서 지금 우리나라의 분위기가 가부장적 분위기가 아직 남아가지고 여성분들에 대한 더 낙인 찍기가 있었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위험 기피를 하게 된 구조적인 문화가 생겼을지도 몰라. 근데 지금은 많이 바뀌긴 했지. 지금은 대표님들 중에 여성 대표님들도 엄청 많잖아. 도전적이고 막 으아 가자 이러면서 막 그런 대표님들 많잖아. 그러니까 임금 격차를 연령대로 보면 최근에 이제 그런 분위기는 좀 바뀌긴 했지만 젊은 연령층에서는 임금 격차에 대한 원인들이 많이 제외되어 있다. 근데 고연령층으로 갈수록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온 선배들이 더 많겠지? 그러니까 임금 격차의 영향이 더 클 거라는 생각이 들어. 이건 잘 모르겠어요. 좀 더 생각을 해봐야겠어요. 일단 패스. 이건 대표님의 주장인 걸로 하시고요. 이건 말고 다른 원인은 또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주장인데 이거는 이제 결혼시장 탐색 모형이라고 해서 이 노벨 경제학상 받으셨나 이분이? 그랬던 것 같은데 결혼도 시장이라고 한 적 있는데 기억나나? 네. 결혼시장이라고 이야기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그 결혼시장 그 사이트가 있잖아. 결혼해요 하잖아. 근데 결혼시장이라는 것은 구애자가 있고 선택하는 자가 있어. 근데 이것도 대체적으로 남성이 프로포즈를 하는 측면에서 볼 땐 구애자에 가까운 거고 여성분들이 그 프로포즈를 결정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이제 선택자로 보는 거야. 근데 여성들이 자신보다 부족한 남자를 선택할까 아니면 조금이라도 더 나은 남자를 선택을 할까? 나은 남자 선택하겠죠. 왜? 아니 여성의 사회 진출이 2년이나 더 빠른데 왜 더 나은 남자를 선택을 해? 자기들이 더 빨리 사회 진출했으면은 자기들이 조금 더 나으면 되는 거 아니야? 본능 아닌가요? 본능? 아무래도 뭐 직업이나 건강, 재력적인 부분을 무시할 순 없겠죠. 아니 우리 써니 남자친구는 얼굴이 잘생겼던데 얼굴 하나만 본 거 아니야? 아니 저는 얼굴 하나만 봤습니다. 아 그치? 저도 돈을 벌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너도 돈을 벌고 있다. 바로 그 지점이야. 옛날에는 안 그랬다고. 여성분들이 많이 일을 안 했다고. 근데 지금 다 일을 한단 말이야. 예전에 우리 여성 선배들보다는 지금 여성들이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거고 요즘은 아니지만 예전에는 결혼할 때 남자들이 전셋집 정도는 마련해가야 한다. 지금도 그런 분위기 아직 있지만 요즘 많이 바뀌긴 했어. 남자들이 돈이 없거든. 여성이 돈을 벌고 있으면 그보다 더 나은 직업이나 더 많은 돈을 벌고 있는 남성을 선택을 해왔다고. 끼리끼리 만난다라는 말. 그러니까 여자 부자고 여자 학력이 높으면 남자 부자고 남자 학력이 높은 사람들 선택을 했다고. 드라마에서나 부잣집 남자한테 우리 흑수저가 시집을 가고 하는 그런 게 있지는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그거는 미모의 여성이기 때문에 가능해. 근데 보통 끼리끼리 있단 말이지. 그렇죠. 듣고 보니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임금격차를 이야기할 때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 근로자가 아니면 임금에 포함이 안 되는 거잖아. 여기서부터 잘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 여성들이 경력 단절 이후에 직장으로 돌아오지 않는 경우 통계에 포함이 안 되는 거지. 근로자가 아니니까. 그러면 여성들이 다시 직장으로 돌아오지 않을 조건이 있다면 그건 뭘까? 남편이 돈이 많거나 돈을 잘 벌거나 뭐. 이거 답이 너무 명확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둘이서 같이 벌어야만 되는 상황이 있으니까 버는 것도 있고 아니면 너무 일을 좋아해가지고 일을 못 넣는 분들도 일을 하시는 거지. 근데 대체적으로 남자가 돈을 많이 벌고 있고 집도 여유가 있다고 한다면은 자기가 자아실현을 하는 것보다 자녀의 자아실현에 여성분들이 약간 집중을 한다고. 지금 우리나라의 엘리트주의가 그런 주의야. 여성분들이 다 의사인데 퇴직하고 애들 뒷바라지하고 있어. 왜냐면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그러면서 고임금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니까. 남편이 잘 살 경우에. 남편이 병원장이었던 거지. 끼리끼리 만났다면 그 여성들도 평균 이상으로 높은 수준의 학력과 직업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근데 집이 여유가 있으니까 자녀들의 미래에 집중을 하게 되고 물론 현재 일터의 임금이 높은 경우에는 일을 선택을 하고 보모를 구해서 이제 애들 보는 경우도 있긴 해. 근데 다시 일터로 돌아오는 여성들은 어떤 조건에서 일터로 돌아오게 될까? 자기 일을 좋아할 때? 그치. 돈이 없을 때. 현재는 자신이 쌓은 경력을 놓지 않으려고 많은 부분 노력하고 있지. 그러면서 결혼, 출산도 좀 늦어지는 부분들도 있고 내 선배들 세대까지 다 그랬던 것 같아. 가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을 주려고 일터에 나온 경우가 이제 있겠지. 그러면은 그 여성분들이 만나서 결혼했던 남자들이 어느 정도 끼리끼리 만났다면 고학력, 고임금이 아닐 확률이 또 높겠지. 그러면 다시 일해야 되는 여성분들의 남성들도 고학력이라는 고임금이 아니고 본인도 아니니까 그분들이 일자리로 돌아온다고 했을 때 고임금은 근로자가 아니라서 빠져버리고
돈이 없는 집안에서는 일을 해야 되니까 그게 작게라도 돈을 버니까 그게 소득으로 잡혀버리니까 임금 격차가 더 나게끔 보이는 건 아니냐는 거지. 결국 돈 많이 벌 수 있는 여성은 배우자도 돈을 잘 벌어서 노동시장 복귀를 하지 않게 되어서 임금 편차를 높일 수 있는 대상이 잡히지 않게 되고, 노동시장으로 복귀한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으로 잡히면서 임금 격차를 더 크게 보여줄 수도 있다라는 거지. 이것도 내 주장이다. 주변에 경험적으로 그런 것 같다라는 걸 느끼는 분도 많을 거야 아마. 그럼 경력단절 이전에는 우리나라 군 복무랑 호봉이 연관이 있고, 경력단절 이후에는 남녀의 위험 깊이 차이, 결혼시장 선택 따른 부의 효과 뭐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른 나라와 달리 고려해야 될 건 우리나라가 양극화가 크니까, 그리고 모든 남성이 군복무를 하고 있고, 남녀 임금 격차가 전세적으로 퍼센테이지로 차이가 나.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한 23, 4%? 우리나라는 31% 이야기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 17%? OECD 국가에서 다 성별 임금 격차가 있어. 근데 북유럽 쪽 국가 같은 경우에 4%, 7%야. 임금 격차가 별로 없어. 근데 왜 자본주의 쪽에서는 이럴까라고 생각했을 때 양극화 원인이 있지 않을까? 근데 또 양극화하는 그 국가들은 많은데 왜 우리나라만 조금 더 높을까? 군, 호봉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지. 오로지 내 주장이야. 영상 올리고 나면 댓글이 어떻게 나올지 난 이제 걱정되기도 하다 이거 지금. 그럼 성별 임금 격차를 줄이고 차별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우리 회사처럼 하면 되지. 우리는 차별이 없잖아. 그쵸. 남성이라고 호봉을 더 주지도 않았고 초임 임금 형태로 그냥 줬고, 우리는 성과에 기반해서 이제 그 사람들의 연봉이 이제 올라가는 그런 구조인 거고, 성과는 모두 공유되고 있잖아. 그래서 다들 열심히 일하고 있잖아. 위험회피 성향이 아주 강하시네요. 그래도 차별을 두고 있는 회사나 경영자에게 한 말씀 정도는 해주셔야죠. 그렇지. 국가에서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건 쉽지 않아. 너무 복합적인 문제라 가지고. 근데 회사나 경영자한테는 이런 말을 해줄 수는 있을 것 같아. 우리가 일반 택시를 타다가 모금 택시를 타면 요금이 다른 거잖아요. 왜 다르냐? 그만큼 배기량이 좋고 안전하고 쾌적하고 넓은 걸 타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그거는 차별이 아니라 차이인 거잖아. 일반 택시와 모금 택시의 차이가 있는 거야. 그건 차별이 아니야. 근데 만약에 우리 직원이 일반 택시인 줄 알았는데 모금 택시급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 급여 올려줘야지. 이 사람이 대체 불가능한 사원이야 계속 데리고 갔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 그 정도의 애정과 급여를 난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만약에 일반 택시라고 탔는데 이 뭐야? 이거 경차야? 오토바이야? 이런 느낌이 들면 쇠가 빠지게 갈고 가지고 직장인으로 만들어야지. 근데 적어도 그거는 사람들이 해. 왜냐면 괴롭히면서 뭐 회사를 그만두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근데 잘하는 사람들의 대가는 굉장히 소극적이다. 나는 그게 우리 대표님들, 경영자들한테 그런 부분도 좀 잘 챙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차별은 아니에요. 차이를 둔 거니까. 차별 없는 세상 모두 힘써 나가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